안녕하세요. 오름부동산 신원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옆에 보시는 것처럼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이 용산에서 무려 17년 동안 터잡고 하고 계시는 용산 이만수 부동산 이만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워낙 바쁘신 분인데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아니에요. 내주셨고요. 또 저희가 늘 말씀드리던 것보다 훨씬 더 해박하고 깊은 지식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또 투자 포인트 짚어주실 거라 생각하니까요. 끝까지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사실 좀 저희가 일찍 영상을 제작을 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어요. 지난달 말에 신속통합기획 2차 후보지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25곳이 선정됐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대표님 어떻게 보시는지. 네. 그렇죠.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대로 그런 지역들이 선정이 된 것 같고, 네네. 최근 수년간 아파트 값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세금이라든지 그런 금융이라든지 그런 규제를 가지고 가격을 잡으려고 했는데, 네. 지난 정권 말기부터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서부터 공급에 대한 그런 드라이브를 많이 걸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신속통합기획 2차 발표도 서울시에서 정하는 그런 정량평가라든지 주택 정비의 시급성이라든지 사업의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서 주안점 두고 선정을 했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저지대 같은 침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든지 반지하 세대가 많은 지역들, 그런 지역들의 가산점을 두고 선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신통이라든지 또 모아주택도 있고 재개발로 통한 이런 공급 정책이 훨씬 더 가속도가 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물꼬가 어느 정도 트여졌고 이제 곧 가속화될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저희가 조금 이번에 놀랬던 부분은 원래 공모하면서는 오세훈 시장이 처음 그 정책을 발표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지역 안배를 하겠다. 네. 그래서 자치구별로 한 개 정도를 좀 균형감 있게 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무려 7개 구에서 2개나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서울시에서는 건물의 노후도라든지 주민 동의율이라든지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들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선정을 했을 텐데, 네. 아시다시피 재개발 신규로 지정하는 지역 지정을 거의 과거에 한 10년 이상을 거의 신규 지정이 없었어요. 그렇죠. 과거 10년 동안 없다 보니까 그만큼 서울의 주택가나 이런 부분들이 노후도가 더 가속화되었을 것이고 선점화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겨울만 되면 수도관이 파손이 된다든지 좁은 골목에 또 비탈진 길에 눈이 온다고 하면 이런 주민들이 저부터 하루 전부터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결빙으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많을 테니까. 그런 일기예보가 나오면 그런 마음이 조마하는 것처럼 이런 정비가 시급한 지역들은 뭐 한 곳, 두 곳이 아니고 10군데라도 저는 빨리 정비 사업을 진행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사실 오세훈 시장이 신통기획을 처음 공모하면서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공모해서 후보지 선정해주고 구역 지정하고 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벌써 2021년, 2022년 두 번의 공모가 있었고 두 번의 후보지 선정이 있었죠. 수험생으로 비유하자면 이제는 족보,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 족보가 좀 생긴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대표님 보시기에 이제 3차 올해도 공모를 할 텐데 유력하다, 유력해 보인다 라고 하는 지역을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속통합계획은 예전에 우리가 재개발 지역을 지정하는 이제 위에서 먼저 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진행을 하는 그런 탑다운 방식이었는데, 네. 지금 신속통합기획이라든지 모아주택 같은 그런 경우에는 먼저 공모를 하게 되면 주민 스스로가 입안을 하고 제안을 하는 그런 구조예요. 네. 그래서 기존에 위에서 지정을 하게 되면 이런 주민들이 반발이 심해가지고 그런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해서 주민들이 구역을 지정 요청을 해오면 네. 우리가 해주겠다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신속통합기획도 1차적으로 이제 자치구에서 각 지역별로 한 4-5곳 선정을 받고, 네. 거기에서 추려가지고 서울시에서 올리면 서울시 선정위원회에서 각 자치구별로 안분을 해서 뭐 한 곳이나 두 곳이 이렇게 선정하는 구조잖아요. 네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런 재개발 자체가
필요 조건으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고 그런 점수를 매겨서 하겠지만은 거의 많은 지역들이 그런 건 비슷할 거예요. 거의 한 10년 동안 안 하다 보니까. 고만고만하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중요한 거는 그 사업의 그런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주민들의 단합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치된 의견. 그렇죠. 네. 그렇죠. 결국은 반대편들이 많이 있으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일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네. 요즘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신축 빌라잖아요. 신축 빌라.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신축 빌라가 건축이 됨으로 해서 노후도가 깨지고 사업의 그런 현금 청산 비율이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지역들이 선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주민 단합 그리고 신축 빌라가 적은 지역 그런 지역 위주로 먼저 선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제가 딱 한 지역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뽑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용산구 자체는 전 구역이 거의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역을 선정하더라도 어떤 다른 주변에서 뭐 태클을 걸릴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 올해 2023년도에 그래도 신통기획에 좀 유력해 보인다. 자, 사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한 구역 정도 좀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순수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거는. 네네. 저희도 다른 지역도 많이 있지만은 제가 제 개인적으로 예상했던 지역은 저도 한남 1구역을 예상했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그쵸? 탈락했죠. 네, 네. 그래서 작년에도 했고 이번에 탈락했는데 원래 한남 1구역 같은 경우는 그 한남 뉴타운 재정비 촉진 지구에서도 제척이 됐던 지역이잖아요. 네네. 그 제척된 지역의 이유가 그 일대의 이태원 일대의 상가 비율이 높고 네. 더 그런 주민들의 힘이 강했기 때문인데 작년 처음에는 1차에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탈락이 됐더라도 네. 2차에는 그걸 해소해가지고 지역도 조금 줄이고 네. 또 그런 주민 동의도 높고 해서 이번에 저도 살짝 한남 1구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네. 이번 그런데 아쉽게도 뭐 그렇게 탈락이 됐죠. 대표님께서 올해 예측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네. 하반기에 네. 한남 1구역이 지정이 되는지 네. 제가 한번 꼭 지켜보겠습니다. 네. 한남 1구역이 좀 유망해 보인다, 유력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용산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도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지역이 뭐 예를 들어서 원효로 3가, 1, 2구역 혹은 후암동 쪽도 문의를 많이 주시거든요. 네. 이 지역들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뭐 용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용산은 전 지역이 재개발 예정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원래 이런 신통이나 모아주택이 나오기 전에 제가 손님들한테 이야기했던 지역들은 원효로 3가의 1구역. 아, 네. 1구역은 예전에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지역이 원래가.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1구역이나 2구역 같은 경우에도 작년, 재작년에 걸치면서 이슈들이 많고 또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위에서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든지 건축허가 제한으로 묶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예, 그래서 이 구역들이 이렇게 선정이 못하고 탈락된 이유가 신축 빌라가 많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실제로 제가 가봐도 신축 빌라들이 사실은 좀 많아요. 많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또 여기에 문제되는 부분들이 신축 빌라가 많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권리 산정 기준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21년도 1차 신통 기획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 아시다시피 네. 21년 9월 23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이후에 이제 선정이 되거든. 그때 탈락된 지역이라든지 그 이후에 선정된 지역들은 권리 산정 기준일이 22년 1월 28일로 고정을 시켜놨어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1월 28일이라는 기준일은 원래 한시적으로 23년 올해 말까지거든요. 그렇죠. 그게 규정이 돼 있어 아시다시피. 그렇다면 결국은 신축 빌라가 많다고 이렇게 권리 산정 기준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올해 말까지는 그 현금 청산 비율은 유지가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올해까지는.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구역에서 하려고 하면 결국은 사업 방식을 다른 방식을 선택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결국은 내년 이후로 공모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제가 원효로 3가의 1구역, 2구역 중에서 내가 손님들한테 많이 권유도 했지만은 거기에 대한 거는 충분히 재개발 압력도 있고 많은 이슈도 있고 또 투자 가치도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언젠가는 뭐 올해가 안 됐으니까 뭐 내년이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다음에 이제 동암동,
후암동 말씀하셨는데 후암동에 뭐 아시다시피 서후암도 있고 동호암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동호암 일대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부분들은 이제 결국은 중요한 게 남산 고도 제한이겠죠. 고도 제한이 조금 세죠. 그렇죠. 네. 예, 결국은 그 남산 고도 제한이 대물에서 7층 이하 규제로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성이 안 나오면 재개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서울시에는 이미 용역이 들어가 있고 또 그 발표가 아마 올해 말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연구 용역이라고 네. 하시는 게 고도 제한 해제 그쵸. 관련한 네. 연구 용역을 말씀하시는 예, 그쵸. 거죠. 네. 그리고 발표 시점이 올해 말 정도 될 것이다. 아, 요거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주변 구에서는 지금 고도 제한에 대한 이런 해제를 하고 있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아, 실제로? 지금 약수역 근처라든지 그쪽 네. 부분도 있어요. 금호동 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이런 부분이 해결된다면 용산의 동호암 쪽은 공원도 있고 그렇죠. 붙어 있죠. 예, 남산도 네.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녹지를 선호하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메리트 있는 지역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현재로서는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용산에서 투자 금액이 적은 지역 중에 한 곳이에요. 이게 동호암 쪽이나 뭐 아시다시피 호암동이라든지 동암이라든지 해방촌이라든지 이태원동 쪽이. 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손님들한테 조금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 네. 이런 분들은 충분히 해방촌이나 이태원 이가 쪽 이쪽으로 충분히 둘러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후암동 쪽은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서 별도의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아까 말씀 중에도 있었지만 뭐 지금 여러분들이 재개발을 염원하시는 투자자분들이나 혹은 원주민분들이 신통기획을 신청하셨다가 선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굉장히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혹시나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네. 재개발은 사업의 종류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더 많아졌죠, 최근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은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아타운이 있고, 노아타운 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재개발, 네. 그리고 역세권의 공공주택 특별법에 증언하는 공공주택 특별사업이라도 있고, 네. 또 역세권의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도 있잖아요. 역세권 시프트 예,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 용산구에서도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구역이 몇 군데 있거든요. 네. 지금은 이런 신통이 선정이 안 되더라도 정말로 실망할 필요는 크게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단순히 1년, 2년 안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경험상 그러시단 그쵸? 말씀이시죠? 네. 짧게 보면 최소한 7, 8년, 10년 이상 걸리는 사람인데 단계별로 진행하다 보면 어디가 먼저 갈지 사실은 몰라요. 이번에 선정된 지역하고 내년에 선정된 지역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종착점에 누가 먼저 도착할지는 알 수 없는 경우거든요. 이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시작이 네. 중요한 게 아니라 도달하는 게 그렇죠. 중요하다. 네. 그런 거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실망할 필요 없고 네. 또 앞으로 서울시에서 이런 재개발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조금 기다리고 주민들이 단합을 하고 있으면 충분히 성산도 있고 밝은 미래가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용산이 밝을 거라는 거는 5살짜리 아이도 알 수 그렇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요거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걱정이 좀 많았어요. 왜냐면 작년 5월 달에 대통령께서 청와대를 이쪽으로 옮기시겠다.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오시겠다라고 하셨는데 뭐 고도 제한이 있을 거냐, 뭐 주변 개발에 어떤 규제가 강화될 거냐라는 부분들 때문에 계신 분들이 걱정이 많으셨는데 한 벌써 8, 9개월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혹시 그 체감하는 것들이 좀 있으신지. 아시다시피 저희 사무실이 바로 그 제일 가까운 데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많은 이제 뭐 인터뷰도 해드리고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그때는 우려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뭐 위에 인수위라든지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그런 재개발에 대한 규제는 추가로 없다. 네. 그런 발표도 했고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재개발이라는 게 그 주변에 사업을 진행을 안 하다 보니까 네. 재개발 사업 속도에 미치고 안 미치고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일단은 이제 인수위가 들어오고 대통령이 입주를 하면서 주변 상권
그리고 유동인구가 훨씬 많아진 그런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아, 오히려 긍정적이었다. 아. 그리고 주변의 기본적인 땅값들도 많이 상승을 한 것 같고. 집가 상승도 있었고. 그런 뭐 재개발 외의 이야기지만은. 네. 그리고 또 부정적인 거 보면 정말 사실은 주말 되면 너무 일을 하기 곤란해요, 사실은. 주변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주택가의 주민들은 집회, 시위에 대한 소음,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주말에 출근해 보면 이렇게 시위하시는 분들이 많이 행진을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퇴근할 때 보면 차를 가지고 집으로 직접 못 가요. 저 빈 돌아서 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있어. 그런 부분들은 조금 단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이제 용산공원에 대한 개발은 좀 더 가속도가 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용산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군요. 네, 그렇죠. 네. 제가 궁금했던 부분 해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별말씀. 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초대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유, 제가 더 고맙죠. 사실 저희보다 훨씬 유튜브에서도 유명하신 분이고 업력으로도 대단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재개발 읽어주는 남자 용산 이만수 TV 운영하고 계시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힘이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것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조금 더 말씀 나눌 수 있는 다른 주제 준비해서 또 저희 같이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